안녕하세요. 한국펠트협회 펠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뽀로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도안에 맞게 원단을 재단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도안을 재단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을 여유롭게 재단을 하신 다음에 맞는 원단을 준비를 하시고요. 위치에 맞게 대신 다음에 테이프로 테두리를 붙여서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도안의 검정선대로 따라서 원단과 종이를 같이 오려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도안을 오린 다음에 기아성펜으로 원단에 그려서 재단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작은 거를 만드실 때에는 한 번에 도안과 같이 재단을 하셔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단된 얼굴과 모자 부분이 있는데요. 도안을 참고를 하시면 점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헬멧의 앞면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해준 원단에 이렇게 도안을 올려놓으시고요. 점선 끝부분을 기아성펜으로 원단에 표시해주세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윗부분도 같이 편리하신 방법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헬멧 앞면을 표시해준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데요. 이때 무도기를 이용해서 테두리에 이렇게 발라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도기는 이렇게 불투명한 흰색으로 본딩 처리가 되는데요. 이게 다 마르게 되면 투명하게 바뀌면서 단단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어질 때까지는 본딩이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본드 처리를 할 때는 오공본드는 바로 떼면 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이런 작업도 수월할 수 있고요. 일단 굳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헬멧 머리 부분을 할 건데요. 도안을 참고해서 피 부분을 위치에 맞게 올려주신 다음에 기아성펜으로 도안을 참고해서 안쪽에 구멍 부분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로 박음질을 해서 고정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0본드를 이용해서 살짝 테두리 부분에 묻혀서 고정을 먼저 해주셔도 좋은데 바느질할 부분은 피해서 본드를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기아성펜으로 그려준 라인대로 박음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흰색 실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은 한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펠트 전용 실이라서 일반 실보다 많이 두껍고 튼튼하기 때문에 한올로 사용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음질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앞면을 헬멧 위에다가 붙여주시는데 도안을 참고해서 중심에 맞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붙여주실 때 주의할 점은 윗 라인은 마지막 테두리 바느질 할 때 바늘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딩이 그 자리에 묻지 않도록 본드가 묻지 않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테두리만 묻혀주시고요. 위치 잘 확인하셔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글 이음새와 양쪽 고글을 순서대로 위치에 맞게 고정을 하시는데요. 이때도 무드기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에 반사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씨앗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눈에서 왼쪽 상단 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주시고 2번 정도 감아서 씨앗으로 눈동자에 반사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동자를 본드를 묻히신 다음에 위치에 맞게 눈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헬멧챙을 위치에 맞게 본드로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무도기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글루건을 사용해서 중간중간 단단하게 붙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입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입에 입속을 접착제를 사용해서 위치에 맞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이 위치를 확인하시고 접착제로 마찬가지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헬멧 뒷면에 이제 얼굴 완성한 앞면을 위치에 맞게 겹쳐 놓으시고요. 창구멍을 남긴 나머지 테두리를 버튼 스티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구멍은 밑에 부분으로 정할 거고요. 먼저 헬멧 위에 부분부터 해서 노란색 실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버튼 스티치 시작하실 때는 안쪽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매듭 부분이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으로 먼저 실을 한번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실 넣은 앞부분 앞장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당겨주시는데 이때 실의 방향은 방금 걸어준 모양의 실 왼쪽 편에 위치하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을 당겨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놓으신 상태에서 방금 넣었던 땀의 한 땀 옆으로 이동을 하시되 바늘은 뒤로 이렇게 수직으로 넣어주시고요. 방금 이렇게 꺼내 놓았던 실 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 사이로 이렇게 고리 사이로 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 위에는 실선이 보이고요. 정면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실이 땀이 한 땀, 두 땀씩 이렇게 보이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헬멧 전체 테두리를 버튼 스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홀 스티치로 테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밑에 얼굴 부분만 창구멍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구멍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바느질을 해서 마감 처리를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실로 이어서 바느질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얼굴 색에 맞춰서 흰색 실로 변경을 하셔도 좋겠는데요.
저는 변경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난 부분에서 안쪽으로 원단을 살짝만 찝어서 통과를 시켜주시는데요. 이때 원단을 살짝만 찝어주시면 뒷면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 확인하셔서 안쪽으로 살짝 찝어주신 다음에 안쪽에서 매듭을 2번 정도 감아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늘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한 번 더 통과를 시켜서 당겨서 잘라주시면 안쪽에서 매듭이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흰색 실 바늘에 한 줄로 달아서 새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매듭은 안쪽에서만 처리가 되는 게 깔끔하게 되니까 안쪽 원단에서 한번 찝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버튼 스티치 끝난 부분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걸리게 처리를 해주시면 바로 위에 라인이 연결이 돼서 버튼홀 스티치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걸어 주었으니까 그 다음 단부터 버튼홀 스티치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겸자를 사용해서 솜을 넣어줄 건데요. 창구멍을 겸자로 이렇게 공간을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솜을 적당량씩 덜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솜을 넣으실 때는 보통 솜이 구름솜과 방울솜이 있는데요. 원하시는 것대로 아니면 집에 갖고 계신 것대로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솜을 넣으실 때는 그 테두리 전체에 얼굴 평면적으로 전체에 잘 퍼질 수 있도록 겸자로 잘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솜은 너무 얼굴이 빵빵하지 않도록 적당히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솜을 적당히 넣어주시고 나머지 테두리를 버튼 스티치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을 해 주었는데요. 마지막 매듭 처리 부분에서는 지금 끝난 자리에서 매듭 처리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마지막 끝난 바늘땀하고 처음에 시작한 바늘땀이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된 바늘땀의 윗부분에 실 걸린 부분, 이 부분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시면 위에 부분에 선이 생기면서 깔끔하게 실이 이어지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 방금 통과시켰던 자리 그쪽에다가 원단을 살짝만 찝어주세요. 그리고 매듭을 한 번만 해서 세게 당겨주시고 방금 매듭 지었던 그곳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서 다른 곳으로 바늘을 다시 통과시켜 주시고 세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매듭 부분이 안으로 깔끔하게 쏙 들어가게 처리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실을 당겨서 잘라주시면 깔끔하게 얼굴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이제 몸통을 만들어 줄 건데요. 몸체 앞면에 머플러를 위치에 맞게 놓고 본드로 붙여주시는데요. 이때 몸통의 윗부분은 바느질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스카프의 윗라인에 본드가 묻지 않도록 밑부분만 글루건이나 무더기로 사용해서 본딩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항상 도안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은 도안을 참고하시며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그 위치에 맞게 놓으시고 몸통과 맞닿는 라인, 발이 위치가 여기에 붙었으면 파란색 몸통과 맞닿는 테두리들, 팔도 맞닿는 테두리 부분만
아플리케로 바느질을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도안을 먼저 밑에 올려놓으시고 몸통을 위치에 맞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도안을 참고해서 발과 손을 올려주시면 조금 더 위치 잡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느질을 일단 해줘야 되는데 바느질을 할 때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시고 기하성펜으로 이렇게 그려서 위치를 표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위치에 본딩 처리를 살짝만 고정할 수 있게만 해서 살짝만 해주시고요. 본딩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느질 할 부분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 부분들을 아플리케 처리를 해줬는데요. 한쪽 발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듭은 항상 안쪽에서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으로 자,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위에 있는 부분 쪽으로 먼저 실이 통과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테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직각이 되게 바늘을 찔러 주시고 바로 다시 그 다음 칸으로 한 땀 이동을 해서 바늘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계선 라인에서 직각이 되도록 실이 위치가 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땀 한 땀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바느질 땀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자유롭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몸체의 앞면 완성된 것을 뒷면에 겹쳐 놓으시고요. 창구멍은 목 부분을 창구멍으로 하겠습니다. 자, 목 부분이 창구멍이기 때문에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거라서 창구멍의 끝나는 부분 지점에서 바로 그 버튼홀 스티치를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시작을 하실 건데요. 안쪽에서 바깥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 앞면 맞은편에 바로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손과 발 색상에 맞춰서 실 색상을 사용을 할 건데요. 중간중간에 파란색이 들어가는 몸체 부분에서 실 색상을 아까 머리 했던 것과 같이 변경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실 색상을 그냥 한 가지만 사용해서 테두리를 바느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몸체의 테두리를 버튼 스티치를 했는데요. 창구멍을 솜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겸자를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솜을 적당량씩 덜어서 골고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얼굴과 몸을 겹쳐 주시고요. 이제 연결만 하시면 되는데요. 공구르기로 바느질해서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구르기 하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위치에 맞게 기하성펜으로 도안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 확인하시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시작 부분 쪽에 바늘을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위치 잡아주신 대로 왼손으로는 잘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는 바느질을 해서 방금 실 나온 쪽에서 정면에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몸체 쪽에 실 나온 부분에서는 정면에 넣어서 옆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구르기를 하시면 모양이 디귿자 모양으로 눕혀진 디귿자 모양으로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실은 세게 당겨주시면 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끔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 잘 확인하시고 끝까지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바느질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앞부분을 다시 보시고요. 이렇게 목 부분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앞부분을 공구르기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아까 표시해둔 라인대로 위와 아래를 바늘을 한 땀 한 땀 통과시켜서 공구르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실이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고정이 되시고요. 자, 이제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은 마찬가지로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살짝 원단 찝어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감아주시고 당겨주시고 다시 실을 끊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뽀로로 기본 동작이 완성되었습니다.